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운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금을 안 줘서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주인의 집을 경매로 팔고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집주인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집주인의 집을 팔아서 돈을 받는 과정, 그것이 경매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는 않죠. 경매 신청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즉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한 그 판결문이 있어야만 경매 신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판결문을 통해 직접 하는 절차를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전세권 등기와 같이 판결 없이 하는 경매 절차는 임의 경매 절차라고 합니다. 둘 다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명칭이나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내가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뭐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경매 절차에 제대로 편승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한다면 그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되는 돈을 우리가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임대인으로부터, 즉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법원이 알아서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아니라면 이 경매 절차에 편승을 해야만 법원이 우리를 인지하고 배당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자,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쉽게 말해서 돈 받을 사람 보고 이날까지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집주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내가 경매로 넘겼으니까 이거를 지금 팔아서 돈을 나눠줄 생각인데 돈 받을 사람이 있으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고하셔야만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내가 돈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내가 바로 돈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법원은 그제서야 돈 받으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배당금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당 요구가 없었다면 돈 받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내가 돈 받을 사람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계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경매에 따라서 굳이 배당 요구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무조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집주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집행관이 찾아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집행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집행관이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됐다?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배당 요구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왔는데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됐다면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다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해당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만 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경매가 시작되면 일단 내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계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경매 절차는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내가 정말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지를 재차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꼭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차권 등기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심지어 경매 절차에서도 별도 배당 요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정말 강력하고 혜택이 많은 임차권 등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매 절차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이제 경매 법원의 스케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여러 번 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배당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한다면 1년 이상 걸려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는 변수도 많고 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매 절차는 변수도 많고 상당히 긴장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